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이번 달에는 18,000여 신들의 고향 제주라는 주제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 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지난 시간에는요, 홍주키 여연 작가의 제주 당신을 만나다라는 책을 살펴봤는데요. 네. 기획문으로서 이 미륵돌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둘러보는 제주 신당들과 그리고 또 제주의 산신들, 하루산또들의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은요, 조금 더 글로벌하게 나가볼까 하는데요. 제주 신화가 사실은 아시아 곳곳의 여러 신화와 공통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같으면서도 다른 이야기, 또 다르면서도 같은 이야기라는 소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로 만나볼 책은 김선자 선생님의 제주 신화, 신화의 섬을 넘어서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책 소개를 보니까 신화학자 김선자가 들려주는 제주의 신과 동아시아 여러 신들의 즐거운 만남이라고 돼 있던데요. 먼저 저자인 김선자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이 김선자 선생님은요, 연세대학교에서 중국 연구원 소속으로 동아시아 신화와 중국의 인문지리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어 문학 연구회 회장, 동방문학 비교 연구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인데요. 특히 소수민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전해지는 신화 이야기와 또 삶의 터전을 소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동아시아 신화와 관련해서 많은 책들을 써오셨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요,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신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문화관광부 역사 부분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또 중국 소수민족 신화기행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 도서로, 그리고 또 문학의 숲에서 동양을 만나다라는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저작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는 등 동아시아 신화 관련으로 아주 능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중국을 대표하는 신화학자 위앵커의 중국 신화사를 번역해서 제17회 아시아태평양 출판협회 출판상에서 대상격인 명예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국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아시아 신화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요, 오래된 지혜, 공존의 가치를 속삭이는 태초의 이야기, 김선자의 이야기 중국 신화 등을 출간을 했고요. 또 공저로는 중국 변형사의 세계, 그리고 동북아 곰신화와 중화주의 신화론 비판 등 아주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치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제주 신화가 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공통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제주 신화의 특징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제주 신화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요. 네. 우리 제주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는요, 이 삼국시대 이래 탐라국이라는 독립국으로 존재를 하면서 또 한반도와 동아시아 대륙의 다양한 문화를 교류했던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주 신화의 그 육지와 바다의 문화적인 요소들이 고루 갖추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육지부의 봉건 왕조로부터 끊임없이 수탈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 아픈 근현대사의 굴곡진 역사를 겪으면서 제주는 스스로 주변부로 여기면서 동시에 제주 신화를 중심부에 놓는 모순적인 시선들이 공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신화를 이야기할 때 중심과 주변이라고 나누는 것은 부질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제주 신화는 중심이면서도 누군가의 주변이고 또 누군가의 주변이면서도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신화를 지정학적으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주 신화와 동아시아 신화가 공통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네, 이 김선자 작가는요, 우리 제주는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어느 한 지역에만 속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국가에 소속되었다는 관념이 매우 희박하던 시절부터 이 제주 사람들은 아무런 경계 없이 바다를 넘나들었으며 또 그것은 그들의 신화의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존재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제주 신화와 공통적인 모티브가 발견되면서 또 각자의 독자적인 신화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중국 소수민족과 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하면서 멀리는 인도에서부터 가깝게는 일본에 이르기까지 신화의 많은 요소를 나눠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런 공통점들이 제주의 위치, 제주의 지정학적인 특성 때문인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제주는 그 섬이라는 특수한 위치로 인해서 한반도와 대륙으로 이어지는 신화적인 모티브가 만나기도 하고요. 또 바다를 통해서는 중국의 남부나 태평양 인접 국가들과 이어지는 신화적인 모티브가 연결되어 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소수민족 신화가 제주 신화와 많이 비슷하다면서요? 네, 제주 신화는 주변 여러 지역의 신화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도 중국, 특히 이 환경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주와 유사한 중국 소수민족 신화와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 신화가 자연 환경과 깊은 연관을 맺는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가 척박하다면 중국 소수민족이 사는 것은 더욱 척박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나온 신화들은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을 갖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네. 책 속에서는 그 제주 신화의 12본풀이 중에서도 대별왕과 소별왕, 삼승할망, 칠성신, 가문장아기, 자청비 이야기 등등 12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신화죠. 우리 농경의 신 자청비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청비 신화는 제주 여성 신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신화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 역경을 극복하고 농경의 여신이 되어가는 여정이 이 본풀이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저자의 책 속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공통 모티브를 자청비가 문도령이 그 만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세경 본풀이에서는 버들잎을 띄운 물을 문도령에게 건네기도 하고 또 문도령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밝힐 때 다시 버들잎에 글을 써서 보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필자는 묻습니다. 왜 하필 버들잎일까? 저자는 신화에서 버드나무 잎과 물 그리고 여성이 함께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버드나무는 사막에서도 자랄 정도로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나무여서 이 버들 여신에 관한 신화가 어디에서나 전승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주 지역에서는 버들 여신이 아이들의 수호시인이라고 하는데요. 만주 지역에서는 여러 민족들의 샤먼 의례 속에 이 버들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허저족인 이 샤먼 의례에서도 버들 가지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 흑룡강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 오르첸족의 샤먼 입사식 때에는 버드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바친다고 합니다. 저자는 버드나무는 새로운 샤먼이 하늘과 통하는 신성한 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만주 지역에서 여성과 버들이 등장하는 것을 연결지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주 신화가 그저 제주만의 것이 아니라 아시아 다른 지역의 신화와 많은 모티브를 공유한다는 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네요. 또 어떤 점이 유사한가요?
네, 그 자청비 신화에서 이 여성이었던 자청비가 남장을 하고서 이 문도령과 서당에서 3년 동안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중국의 4대 전설 중의 하나인 양측에서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양측의 주인공인 추경대는 좋아하는 남성을 따라서 남장을 하고 3년 동안 같이 공부한다는 대목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일부분들이 이 자청비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자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왔는지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찍부터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 하타카로까지 가는 경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선을 통해서 왕래를 하면서 중국 동남부 일대에 널리 퍼져 있던 그 양축이라는 전설이 제주도로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그 다른 어떤 제주의 문헌 자료들을 더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은 제주 신화와 유사한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신화를 비교함으로써 제주 신화가 갖는 세계사적 보편성과 현재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책방지기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런 책이었기도 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을 겪으면서 그 개회식에서 한복과 윷놀이 또 상무 돌리기와 같은 한국 문화가 총출동하면서 중국의 문화 공정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네, 그렇죠. 네, 이 중국의 역사 왜곡과 빼앗기식 외교 정치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한데요. 이런 형태를 막으려면 정말이지 우리 것을 제대로 알고 또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 강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 신화는 그 교육 과정에서도 잘 다뤄지고 있지 않아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또 사라져가는 본향당이나 아니면 잘 보존되지 못하는 본향당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제주 신화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빼앗기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제주 신화가 이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신화 그리고 전설과 뚜렷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또 이 제주 신앙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신앙을 배척하지 않았다고 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불교 역시 제주 신앙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역사와 또 이 제주 신화에는 아주 독자적인 특징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을 이 책을 통해서 또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 신화를 좀 더 쉽고 가깝게 접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화를 잘 아는 만큼 잘 지킬 수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또 글로벌하게 제주 신화가 여러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책을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작가입니다. 한진호 선생님의 모든 것의 처음 신화라는 책인데요. 이번에는 제주의 현실과 그리고 또 제주 신화를 연결 지어볼 책인데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책 속의 제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친절한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